시청자 여러분, 0대3 경기 후에 남은 이 스코어는 어쩌면 중국 축구에겐 그저 하나의 쓰라린 기록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숫자라는 상처는 희미해지고 언젠가는 아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과정, 그 내용입니다. 90분 동안 그들의 자존심에 깊게 새겨진 상처,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그들의 믿음은 결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용인에서의 90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1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편의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미래의 희망이라며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 유망주가 어떻게 질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현재의 힘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바로 그런 비극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누가 골을 넣고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환한 조명 아래 가려져 있던, 하지만 결국엔 낱낱이 드러나고만 중국 축구의 두 가지 냉혹한 진실과 그 민낯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극의 서막은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바로 중국이 가진 가장 큰 희망, 단 한 사람에게서부터였습니다. 이제 갓 18살의 청년, 왕위동, 바로 이 선수입니다. 중국 언론은 그야말로 완벽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역대급 축구 천재가 나타났다. 자국 리그에서 23경기 11골, 심지어 유럽의 스카우터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 라며 이 어린 선수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젊은 재능에게 수십 년간 자신들을 짓눌러왔던 공한증이라는 악몽을 깨부술 최고의 비밀 병기라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짐을 지웠습니다. 모든 팬들의 기대가 그의 어린 어깨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주심의 휘슬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찼던 축제는 끝나고 모든 것을 맨몸으로 증명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감독관은 바로 K리그의 강인함과 국제무대의 서슬퍼런 냉혹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샷간. 자, 그럼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안방 여포와 진짜 배기 수비수의 처절한 대결. 네, 중국 슈퍼리그 그곳에서 왕이동은 그야말로 상어였을지 모릅니다. 넓은 공간과 충분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화려한 기술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겠죠. 상대 수비 압박이 비교적 느슨한 그곳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이곳은 진짜 전쟁터입니다. K리그의 거친 압박과 빠른 템포 속에서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르며 단련된 박승욱, 그리고 김문환 같은 진짜 배기 수비수들을 만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마음껏 뛰놀던 드넓은 세상이 순식간에 한평남짓한 비좁은 공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드리블을 치려고 하면 상대의 발이 먼저 들어오고, 공을 잡으려고 하면 등 뒤에 이미 거대한 그림자가 찰싹 붙어 있습니다. 숨쉴 공간, 생각할 시간 단 1초의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모든 재능이 꽁꽁 묶이고 질식당한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격화의 거품이 빠지는 잔인하고도 명백한 과정입니다. 이 한 경기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압박의 강도가 낮은 리그에서 만들어낸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이 치열하고 냉정한 국제 무대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의 자국 언론조차 스스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동은 과대평가되었다. 바로 이 한마디, 과대평가.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1패를 기록하는 것보다, 한 골을 더 실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뼈아픈 일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가장 크고 어쩌면 유일했을지도 모를 미래라는 희망의 불씨를 제 손으로 꺼트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한 부푼 기대감이 눈앞에서 절망감으로 바뀌는 순간 그보다 더 큰 패배감은 없을 겁니다. 공격 진영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이 그렇게 쓰러져가고 있을 때, 경기장 다른 편에서는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심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후반 70분,
80분을 넘어가는 시간, 스코어는 이미 0대 3. 승패는 사실상 결정되었고 추격의 의지마저 꺾일 법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선수들이 하나 둘씩 그라운드에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몸싸움의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태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리에 쥐가 나서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들이 연쇄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야말로 믿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청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중국 축구를 위태롭게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 중 미래라는 첫 번째 기둥에 이어 두 번째 기둥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은 바로 현재입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포대, 바로 그 피지컬과 체력이라는 기반이 우리 눈앞에서 속절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결코 친대 축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기력 축구, 더 정확히는 패배를 인정하는 백기투항 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고 있을 때 시간을 끌기 위해 경기장에 눕는 것은 비록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전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0대 3으로 속수무책 끌려가고 있는 팀이 그라운드에 눕는다는 것은 이건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먼저 보내는 항복 선언입니다.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상대의 빠른 템포와 높은 경기 강도를 자신들의 몸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처절한 육체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몸이 이렇게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는 그들의 언론 보도 안에 있었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경합에서 이겨낼 능력이 전혀 없어 보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현대 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1대1 몸싸움, 포를 차지하기 위한 그 치열한 경합에서부터 완전히 밀려버린 겁니다.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위에 기술이나 전술이라는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 그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의 저명한 축구 기자 마더싱이 그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리그 수준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국 리그의 경쟁력과 경기 강도가 국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런 중요한 국제 경기에서 90분 내내 버텨내 기본적인 체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경기장에 줄줄이 쓰러져 있던 선수들의 모습은 게으름이나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리그가 얼마나 아니라고 나태했는지를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두 개의 무너진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는 보이십니까? 한쪽에는 그들이 그토록 떠들썩하게 자랑했던 미래가 아직 큰 물에서 놀기에는 너무나도 미숙하고 설익었다는 냉정한 진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들의 현재가 치열한 국제 경쟁을 버텨내기에는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나약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처참한 현실. 이렇게 한 국가의 축구를 대표하는 미래와 현재가 단 한 경기 안에서 동시에 그 민낯과 무력함을 드러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탄이며 이것이야말로 네 글자 총체적 난국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은 어제 단순히 축구 경기에서만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망주를 키워내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자국 리그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리그의 질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피지컬과의 전쟁에서도 완벽하고도 처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결국 어제의 패배는 중국 축구에게 쓰라리지만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은 또 다른 제2의 왕이동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가장 근본, 그 토대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
리그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부터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 강화까지 이제 그들 앞에는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과대포장된 유망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초부터 부실했던 피지컬이라고 보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을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공유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